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와 활용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마크애니 블록체인 사업부 신동환 이사님을 모시고 블록체인의 필요성과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또 공공, 금융, 무역 등 다양한 분야별 주요 적용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크애니에서 블록체인 사업부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환 이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및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최근 트렌드, 구축 시 체크 포인트, 성공 모델 소개, 그리고 업계 대응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학 관점에서의 블록체인을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교환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셨고,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이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비공식적인 규칙을 사용을 해서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됐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공식적인 기관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정부, 회사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서 확실하게 이제 공인이 믿음을 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 도입하게 돼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식기관은 경제활동을 더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게 됐고, 이제 우리는 기술만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블록체인은 Decentralized Database,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를 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저장하느냐? 어셋이라고 하면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잭션, 거래 내역을 P2P 통신에 의해서 각각 피어들이 동일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셋이나 트랜잭션은 블록에 저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블록들은 암호학적으로 서로 연관돼서 한꺼번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하기 힘들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블록체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분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발표하셨고,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한 게 2009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한 링킹 블록인데,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1991년도에 발명이 되어졌고요. 악의적인 참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데요. 기존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서드 파티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가 이제 우리가 집 거래를 할 때 복덕방이 되겠죠. 이러한 서드 파티가 계약의 실행을 다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드 파티를 믿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거에 반해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모든 참여 노드들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나 어떠한 기록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결과를 원장에 기록하기 때문에 굳이 서드파티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에 따른 활용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활용 기준으로 기록 보관하는 것을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레코드 키핑은 주로 이제 무결성에 기반을 두고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정적인 그러한 기록, 그리고 아이덴티티, DID, 우리가 이제 Decentralized Identifier라고 해서 분산되어서 그런 신원 인증하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무결성에 기반한 레코드를 중점적으로 한 활용 구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트랜잭션,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하는 응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레지스트리, 페이먼트 인프라스트럭처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기록 보관이나 거래 내역이 각각 금융, 공공, 헬스케어, 제조, 유통,
미디어 콘텐츠 이러한 각각 분야의 기록 보관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처럼 뭐 부동산 등기, 뭐 원산지 정보, 저작권 뭐 이런 것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거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고 투명성, 익명성이 높은 반면에 이제 거래 비용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기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단속에 나섰죠. 뭐 이런 것처럼 거래 비용이 높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만이 참여가 가능하고 그 원장에다가 블록에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그거를 읽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과 확장성이 좋고 거래 비용이 없거나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블록 내에 이러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다 블록 내에 기록되어지는 반해서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게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록체인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입니다. 퍼블릭에서 블록체인을 BM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더리움이죠.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가 블록에 포함이 되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원장과 별도로 체인 코드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월드 스테이트 DB라고 해서 원장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DB를 운영을 합니다. 요거는 마치 우리가 은행에 가면 통장에서 현재 잔고를 나타내 준 거가 바로 월드 스테이트 DB를 나타내는 거고, 이전의 히스토리, 내가 언제 찾았고 언제 입금했고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이 바로 블록체인 원장이 되겠습니다. 블록 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 나는 게 이제 노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9,519개의 노드가 원장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드들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를 인센티브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컴퓨터를 켜놔야 되는 거고, 그것을 획득한 그 노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8,158개의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노드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믿을 만한 그런 참가자들만이 접근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암호화폐를 만들지 않아도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이 분산 시스템에서 합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어떠한 시스템이 단일 서버를 가지고서 운영되는 경우에 그 시스템이 오류나 해커에 의해서 침입에 의해서 시스템이 망가진다고 하면 전체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접속자가 많아질 경우에 이게 동시에 서비스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서버를 늘리는 거죠. 같은 기능을 하는 서버를 복제를 해놓으면 하나의 서버가 죽어도 나머지 서버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버들이 같은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단계면은 같은 결과를 내보내야 된다는 것이 보증이 돼야지 이러한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이 중요하게 된 거죠. 해커에 대해서는 강인하지 않아요. 단지 시스템이 죽었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능력은 있습니다.